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네. 땅을 지금 다 상속받으셔 갖고 계신 것 같은데. 네, 이제 10년 됐습니다. 네네. 이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원 소유자가 작고하셨을 경우에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. 이 상속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상속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부부 합산 기준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거래가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속하는 시점에 실제로 세금을 덜 낸다, 안 낸다라는 구조 혹은 잘 몰라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상태로 공시지가로 그냥 바로 상속 처리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땅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속 10여 년 전의 상속 대비 지금 현재 거래가 기준을 잡으면 가격대가 차이가 좀 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. 우리 시청자님하고 좀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다른 시청자님들한테 좀 참고적인 예외적인 얘기로 드리자면 상속할 때 10억 원이 안 넘는다면 공시지가로 상속하지 말고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주는 게 좋다.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.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거 상속을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가격대가 올랐어요. 어느 정도 오른 상태고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지금 뭐 이렇게 좀 조건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양도할 때는 지금 자격 요건을 갖추셨잖아요. 농사도 짓고 있었고 그다음에 10년이라는 보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 8년 이상 그다음에 보유 요건 10년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양도세가 한 30% 정도 감면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실제로 최대 양도세를 낸다면 우리 어머니 기준으로 잡으면 한 8%, 10% 이내일 것 같고요. 우리 아드님 명의 기준으로 잡으면 자격 요건을 충족 못 시켰기 때문에 약 16%에서 18%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양도세 기준으로 잡으면.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지금 현 정부나 지금 정책 구조에서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 1년 이내, 2년 이내에 팔았을 때 중과를 20%, 10%를 더하겠다 이런 구조고요. 어차피 취득분도 2년이 지나게 되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논밭을 살 때 이 농림지 농토를 살 때는 1, 2년 안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은 전혀 적용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거기다가 보유기간 10년, 자격요건 8년을 넘겼기 때문에 세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. 다만 세금이 상속 시점에서 공시지가로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99%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공시지가로 취득이 되어 있는 상속이 되어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도세하고 공시지가 10년 전에 공시지가 취득분하고 차이가 많겠죠. 그래서 실제로 양도세 뭐 8에서 10% 조금 많이 나오면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16에서 18% 나오지만 그 차이분이 크기 때문에 조금 낼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 구조로 보면 우리 아드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 같은 경우에 임도 형태만 있고 땅 자체가 이렇게 임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자 나오면 팔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우리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 요건이나 보유 요건을 다 충족시켜 이런 상태고 실제로 농사짓기도 짓고 시설 작물 재배도 가능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예, 그래요. 이쪽에 가면 미나리가 굉장히 유명하죠. 네네네. 이제 미나리 처리 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약 2년 내지 3년만 갖고 있다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아드님 땅은 조금 임자 나오면 조금 이렇게
좀 손을 놔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그래서 저도 뭐 부동산 가면 좀 이제 정책이 좀 바뀌고 이런 그러는데 제가 자꾸 나이 먹으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져요. 사람을 알 수 있기가. 그래서 또 시골 혼자 이렇게 하니까 또 만약에 내가 혼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내가 좀 정리할 때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 방송 보는 분들 시골 분들이 이 방송만 또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합니다. 네. 네, 아유, 어머님이 이제 방송 전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근의 뭐 공인중개사에서도 여쭤보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 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송병현 전문가님이 고민 해결해 드리면서 답변 드렸습니다. 좀 마음 편히 좀 마음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. 좀 고민이 많으셨어요, 대표님. 이게 LH 사태 이후에 농지법 개정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농지 거래 과정 좀 까다로워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농지를 거래할 때 뭔가 좀 더 특별하게 따져봐야 되겠다, 좀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그 농지 관리를 농지 대장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요. 또 그다음에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이 좀 어렵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농지를 샀을 경우 2년 안에 팔았을 경우에는 뭐 1년 안에는 20%, 2년 안에는 10%의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지금 LH 사건 때문에 터졌는데 애매한 지금 농업인들 혹은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좀 피해를 보지 않느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 어떤 지역에 어떤 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뛰지 말라고도 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규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강화된다면 오히려 저기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땅들을 더 조금 찾는 사람들이 좀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. 오히려 오르는 땅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임자를 만나야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. 그다음에 지금 가장 고민인 게 그거잖아요. 당신 아드님은 도시에 살고 있고 당신은 지금 시골에서 지금 70, 80대는 굉장히 오래된 연령대거든요.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가면 갈수록 노동력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몸들을 아프고 그러니까 땅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땅값이 더 빠지고요. 대도심권에 대단위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는 오히려 더 수요층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.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급격히 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